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도 역시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을 갖고 간단하게 리뷰도 해드리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을 리뷰한 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드디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13장 이제 영어장, 그 다음에 14장인 1장, 그리고 마지막 고영성 작가님 블로그에 나와 있는 15장까지 총 3개의 챕터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빨리, 서두르고 싶지만, 그래도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뭐 서두르고 대충 리뷰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한 번 더 이제 리뷰하기 전에 조금 더 훑어보고, 혹시라도 조금 더 도움 될 만한, 1화나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세하게 리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 컨디션이 살짝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장은 제가 이제 각 챕터별로 서평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 이제 방송 촬영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어 챕터가 어떻게 보면 서평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송 촬영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 또한 영어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뭐 영어를 썩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영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부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책의 내용을 토대로 뭐 제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최소로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정도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책 중심의 내용을 토대로 영어에 대한 이제 배우는 입장으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 챕터를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새삼스럽게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수많은 영어 이제 광고들을 보다 보면은 영어 단어를 잘 이제 뭐 외울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미드를 반복해서 계속 보고 듣기만 하면은 뭐 된다고 하는 광고도 있고 아니면은 뭐 60일 또는 뭐 100일 만에 뭐 영어 회화를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광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들은 이제 제가 보면서 저 또한 뭐 그런 광고들에 굉장히 혹할 때가 많았고요. 제가 이제 뭐 이런 책을 보기 한참 전에 영어를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할 때 이런 광고들에 굉장히 현혹되더라고요. 당연하죠. 뭐 66일 뭐 아니면 뭐 100일 안에 외국인과 대화하는 뭐 몇몇 사람들의 뭐 인터뷰까지 뭐 따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니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나? 라는 살짝 의심도 들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결제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대부분 상술이고 마케팅의 한 전략이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정말 똑똑한 분이 뭐 100일 안에 어느 정도의 뭐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정말 알파벳밖에 모르고 정말 기본적인 뭐 문장도 제대로 뭐 어떻게 보면 문법도 제대로 몰라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100일 안에 외국인과 대화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그런 광고들에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시 책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뭐 보면은 영어라는 게 보면 뭐 학습한다, 공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어 자체는 이제 언어이고 이 언어는 이제 공부한다기보다는 내 몸에 이제 뭐 체화되고 익숙해진다. 뭐 또는 이제 뭐 운동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영 뭐 하는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아무리 많이 이제 뭐 수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접영부터 시작해서 자유형, 뭐 호흡법, 여러 가지 수영에 대한 방법론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제가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면은 당연히 수영 실력은 전혀 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영 실력이 또 늘려면은 물속에 들어가야만 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만약에 혹시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강사분들은 뭐 이제 강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선은 그분들의 물에 대한 공포심부터 좀 없애는 연습을 먼저 시키고요. 물과 이제 좀 친숙하게 만드는 작업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물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질 쯤이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 수영의 기본적인 호흡법이라든지 뭐 손동작, 발동작 뭐 이런 스킬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우선은 우리가 이제 영어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영어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영어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저는 이제 뭐 영어에 대한 뭐 공포심이라든지 뭐 경계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영어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는 이제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은 영어에 대한 이제 뭐 기본적인 틀이죠. 이제 틀을 문법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먼저 하나둘씩 배워나가게 되고 그 나중에 뭐 듣기라든지 읽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스킬들을 배워나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수영과 이제 언어에 대한 이제 구사하는 방법은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하는 거라기보다는 경험에서 이제 내 것화되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운동과 같은 몸에 익히는 뭐 이런 방법인 거죠. 절대 뭐 지식적으로 내가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게 뭐 바로 말로 나오거나 뭐 바로 외국인이 말하는 게 귀로 들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물론 그런 지식들을 내재화하고 체화해야지 이제 뭐 인풋과 아웃풋이 자유롭게 되는 기초가 이제 된다는 거니까요. 뭐 이런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수영도 마찬가지죠. 강사분이 없고 저 혼자 이제 공부를 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제가 물에 대한 뭐 공포심은 없는 상태로 기초 상태로 이제 수영을 해요. 호흡법도 아무것도 모르고 발동작, 뭐 킥 동작 그리고 손 동작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정도.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뭐 잘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이제 감이 안 오죠. 이 메타인지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사분이 없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책을 통한 또는 이제 뭐 유명한 전문가들의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지식을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지금 내가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메타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피드백을 받는 등의 활동들은 매우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이런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고 모든 뭐 공부나 학습 또는 운동에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영어라고 하는 거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가다가 하면은 영어를 잘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냥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은 뭐 외국인과 대화를 유창하게 하는 게 영어를 잘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대부분 이제 프리토킹을 뭐 한다든지 뭐 원어민과 뭐 마키목시 의사를 주고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를 잘한다라고 느끼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보편화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어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볼 수가 있죠. 너무도 당연해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거의 못하고 있을 수도 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아, 맞다, 그랬었지 라고 좀 느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영어는 크게 영어 읽기, 그리고 영어 듣기, 영어 말하기, 영어 쓰기, 총 이제 네 가지 영역이 있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대다수의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말하기야 듣기 위주로 좀 생각을 많이 좀 단편화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즉 영어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 듣기와 이제 뭐 쓰기, 뭐 읽기 등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한 이제 뭐 반대로 영어 읽기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 말하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는 이제 뭐 10년 넘게 뭐 또는 이제 뭐 많은 성인분들은 2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아서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뇌 프로세스 자체가 한국어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국어에 익숙해진 상태로 영어를 배우려면은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을 각각 별도로 학습을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즉, 영어 읽기 능력, 그리고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쓰기 능력, 이 네 가지 영역을 따로 학습을 해야지, 진짜 영어 실력이 늘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난 영어를 잘하고 싶다가 아니고, 지금 당장,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면은, 본인이 이제 처한, 이제 뭐 맥락이나 상황에 맞게, 뭐 만약에 지금 본인이 업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 업무보다는, 뭐 메일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계약서를 읽거나, 원문을 보는, 뭐 이런 류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영어 읽기랑 이제 뭐 단어 공부, 그리고 읽기, 쓰기, 이 위주로 공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런 영어 읽기라든지 뭐 쓰기, 이메일 쓰기 같은 이런 거보다는, 직원들과 아니면은 뭐 협력업체, 뭐 관계 유관 부서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일이 많은 부서라면은 당연히 말하기와 듣기 실력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모든 네 가지 영역을 모두 잘하면은 당연히 베스트겠지만 아직 그런 실력이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본인의 지금 처한 이 상황에 맞게 먼저 네 가지 영역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공부를 지속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금 그런 방법을 좀 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지금 열심히 어휘력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마케팅의 좀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외국인과 대화하고 이런 부분이 좋아서, 또는 제가 한번 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대화를 거의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못했던 기억이 너무 창피해서 그냥 그 다음번에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내가 진짜 자유여행으로 한번 프리토킹을 해서 외국에 뭐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의사소통을 하면서 내 의견도 말하고 들을 수도 있고 이런 막연한 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은
되긴 하지만 지금 제가 처한 상황으로 제가 지금 업무적인 역량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때 그런 말하기와 듣기보다는 제가 지금 계약서를 읽고 아니면은 메일링을 하는 작업이 먼저일 것 같아서 지금 어휘력을 높이려고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어 공부는 지금 빅보카, 지금 신영중 박사님의 그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까요. 무료입니다. 빅보카 어플리케이션, 그것도 굉장히 뭐 퀴즈를 풀면서 단어 암기 또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단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굳이 뭐 책을 조금 사기는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먼저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책에는 앞 표지에는 나와 있을 건데요. 이게 몇 분포를 따라서 만든 정말 빅데이터 기반의 영어 공부법이라서 8,000단어, 이제 뭐 두 가지 책 버전으로 나오는데요. 4,000단어, 4,000단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 8,000단어를 모두 외우면은 거의 뭐 웬만한 뭐 논문이라든지 뉴스 뭐 이런 소설류가 아닌 모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들 또는 일반 원서들을 막힘없이 한 98%인가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막힘없이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많은 영문법 책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추천하고요. 저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제가 8,000단어를 모두 외우고 나서 한 번 더 특별 영상을 찍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영어 공부에 대한 뭐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전달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방법론적으로 뭐 영어 듣기, 그리고 말하기, 쓰기, 뭐 등등 이 네 가지 영역을 토대로 한 단원씩 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희아빠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